선생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그 명상을 하면서 이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걸 좀 알고 이제 만족함을 향하여서 가긴 하는데, 이게 만족함과 이제 게으름과의 그런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하잖아요. 게으른 거는 우리가 만약에 매일 좌선을 하는데, 좌복에 앉아 좌선을 하는데, 좌복까지 안 가는 거죠. 소파에 앉아 TV 보면서 이대로 만족해. 이대로 충분해. 나는 영화 보는 거 보면서 보는 걸로 만족해. 이러잖아요. 이게 게으름이고, 진짜 수행으로 만족한 거는 좌복까지는 가죠. 좌복에서 앉아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여의족이라고 있습니다. 사여의족. 네 가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면 욕여의족이라고 해서 열의가 있습니다. 열의. 보통 열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막 세속에서 막 애를 써가지고 끝까지 노력해서 내가 뭐 성취하는 이런 게 열의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열의는 어떤 거냐면, 화살 있잖아요. 화를 쏘잖아요. 화를 쏠 때 활시에다 화살을 딱 이제 올려서 활을 착 당기잖아요. 그리고 관역을 딱 겨누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탁 놓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활시 위에 이제 활을 딱 얹어서 활을 탁 당기잖아요. 그죠? 당길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한 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놓잖아요. 탁 놓고 나서는 우리 할 일이 없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죠. 알아서 그 활이 저절로 이 관역까지 날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놓아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면, 내가 지금 뭐 자선을 한다. 이러면, 자선을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놓아버리는 거죠, 이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기본적인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고 할 때, 이 자기 자신의 현재를 사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명상을 하는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막 더 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만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걸 허용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게으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법과 불선법이 있잖아요. 선법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은 잡아야 되는 거죠. 방향은 잡았는데 그 방법론으로 더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가도 일단 헬스장에 가야 되는 거죠. 헬스장에 가야지. 가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만족하는 거죠. 근데 가서 내가 운동을 잘 하고 나서도 거기에 만족 못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운동이 되는데, 빨리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해도 내가 한 만큼 명상의 좋은 원인을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명상을 통해 이 결과가 잘 안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다 깎아 먹어요. 잘 해놓고 나 이것밖에 안 될까? 더 잘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명상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욕망이나 불만족 이게 불선법이거든요. 이걸로 또 명상을 통해 잘 정립해 놓은 명상의 결과를 깎아 먹는 거예요, 이게. 깎아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바르게 정진하는 거죠.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집에서 이제 명상을 할 때 고요해지고 호흡도 고요해지는 상황이 이제 자주 오는데 이제 아주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좀 다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대로 놓아버리면은 뭐 이렇게 일체가 이제 좀 더 고요해지고 깊게 좀 고요해지다가 그 상태가 좀 오래 가지는 않고 그럼 이제 호흡이 다시 이제 또 호흡마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잊혀졌었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호흡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호흡을 또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상태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좀 고요해지면은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놓아보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이제 반복을 하는데요. 그 상태가 또 좀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놓아버리기 전에 그 상태로 오히려 좀 계속 유지를 해볼까 해서 이제 그런 고요한 호흡이 아주 미약한 호흡이 느껴지는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는 선택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우리 명상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제가 아까 그 모나물 놓아버려 이런 것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깔려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명상 주제가 있잖아요. 호흡 명상 같으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호흡 같은 명상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나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명상 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시에 이제 삼매가 개발되면서 또 치유도 개발되게 돼요, 이제. 이제 그게 명상 주제가 있어야지 보면 우리가 더 깊은 삼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더 약간 이제 강한 치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명상 주제가 없으면, 그런 삼매가 개발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나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명상 주제를 일단 아는 게 기본이에요. 일단 그걸 계속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 바뀌어요, 아는. 인식도 바뀌는데.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알아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 편안하게 내가 욕심 없이, 장애 없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욕심도 생기고 또 장애도 생기거든요. 움켜쥐려고 하기도 하고 더 잘 되길 바라기도 하고 이럴 때 장애가 일어나면 그 장애를 또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애가 버리고 나서 다시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고 사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때로는 편안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호흡을 계속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뭔가 내가 탐진치 장애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또 알 때는 욕심을 버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놓아버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가 또 이제 호흡이 알아지면 또 호흡을 알고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사마타 비파사나의 측면이죠, 이게. 이 두 가지 다가 보면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때로는 명상 주제를 알아야 되고, 때로는 장애를 보고 욕망이나 장애들을 버려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호흡 명상 같은 명상 주제를 알 때는 호흡을 계속 알고 가야 돼요. 방향은. 그 알기 위해서 장애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 호흡 명상은 호흡이 계속 더 깊이 가요. 그러면서 내 삼매도 더 강력하게 개발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 명상 주제가 보면
나를 더 깊이, 더 수준 높은 산매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종의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호흡 명상이잖아요. 내일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테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호흡을 알아야 되는 거야. 방향이. 때로는 놓아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놓아버림을 통해 나중에 또 호흡을 아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이해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혜로서 이제 장애를 버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호흡을 아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무건 관련해서 질문 누가 있네? 무건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얘기 들으셨죠, 그죠? 저희가 3박 4일 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무건을 합니다. 근데 무건이라는 게, 이제 정말 이제 전해줘야 될 얘기가 있는데도 뭐 입을 다물고 뭐 필담을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꼭 정말 이제 전해주거나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침묵을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집중 명상 기간 동안에 평소에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입을 닫고 쫙 무건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게 말 때문에 파생이 많이 됩니다. 대화를 하고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 파생이 많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파생이 덜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음이 쉽게 고여집니다. 말 때문에 생각이 끊임없이 막 이제 움직이는데 말을 끊다 보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가만히 평화롭게 있다 보면 생각이 쉽게 멈춥니다. 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심심하죠, 그죠? 말하면 여러분 잡담하고 얘기하면 심심할 틈이 없잖아요. 심심할 틈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밖으로 향했다는 거야. 밖으로 향하니까 내가 계속 내 마음이 밖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대화 같은 걸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얻는 즐거움이 거의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심심해져요. 그죠? 심심해지는데 심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서 내가 못 찾잖아요. 그럼 내면으로 마음이 돌아가요. 그게 무건의 효과예요. 밖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내면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더 즐겁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밖에서 재미가 있는 거 있으면 이게 뭔 재미가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있다 보면 심심하거든요. 심심하면 명상하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내면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무건을 하고 하면 짧은 기간 안에 마음이 깊이 내면으로 향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것도 한거의 효과예요, 이게. 한거라는 게 핵심이 뭐냐?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을 여러분들 수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심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왜 무건을 하라 하냐? 심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을 거리를 줄여가지고 내면으로 내가 주의력이 향해서 내면에서 즐거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건을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때는 남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막 이 얘기해야 되나 저 얘기해야 되나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여기서는 무건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면으로 향하기가 좋은 거예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이 지금 이 시간 오롯이 바로 내 내면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개발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3박 4일 동안 특권 같은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어디 가도 여러분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최대한 꼭 필요한 말 해야 되지만 최대한 침묵을 지키면서 한번 있어 보세요. 내가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내면에서 이 즐거움을 찾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굳이 막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하고 있잖아요, 오늘. 집중명상 끝나면 얼마나 얘기할 겁니까? 굳이 맨날 하던 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특별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체험이니까 얘기를 놓치지 마시고 고요하게 정말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